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FTA 활용 실무 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TA 특혜 적용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는 저희가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FTA 협정 관세 적용 신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 신고 할 때에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라는 서식을 사용해서 별도로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는 유효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며, 세관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입 신고 일을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 이내 것이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또 수리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납세 신고 정정 신청서를 함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 세관장 요구 시에도 원산지 증빙 서류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경정 청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세관장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서식을 보여주고요.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필증에 가운데 정도의 그 세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율 구분상에 0% FUS 1 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미 FTA 세율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신고서 필증상의 50번의 세율 구분, FTA 협정 세율 적용 여부를 여러분들 업체에서 이게 FTA를 받은 건인지 안 받은 건인지는 요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FTA 협정 관세율 적용 사후 신청 시에는 기본이나 WTO 양어 같은 실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통관한 것을 사후에 FTA 협정 세율 낮은 세율로 신청을 하는 경정 청구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이 상당히 많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안경테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가 이만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관세는 8%, WTO 협정 관세는 9%, 최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는 0%, 또한 각 FTA별로 유럽, 아시아, 알셉, 아메리카 대륙별로 이렇게 적용되는 관세율 종류가 다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세율 중에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관세율 적용 순서에 관한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덤핑 방지 관세, 특별 긴급 관세는 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가장 우선하에 적용하는 1순위 적용 세율입니다. 두 번째는 FTA 세율인데요. FTA 세율이 3에서 7순위 이하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7.2%가 안경테에서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중국의 FRCC에는
RCEP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한중 FTA 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중 FTA 세율은 위쪽에 보시면 FCA 1 1.6%. 그런데 이러한 세율 협정에 대한 세율들이 이하의 3에서 7순위 이하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높은데 굳이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WTO 협정 관세. 이것은 4에서 7순위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합니다. 그 다음 4순위로 조정관세, 할당관세, 5순위로 채빈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6순위 잠정세율, 7순위 기본세율, 이런 식으로 세율 체계가 관세율 적용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FTA 활용 실무에서 사후세액 심사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TA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하기 때문에 세관장은 신고한 데에서 형식적인 내용의 적정성을 통관할 때는 형식적인 내용만 충족하게 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다만 그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해당 수입신고권에 대해서 세율이 적정한지, 과세 가격이 적정한지, 부족세액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관세법 제21조에는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을 두고 있음으로써,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은 세관장이 해당 수입 신고권에 대해서 세액의 부족함이 없는지를 언제든지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5년이라는 부가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과세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족세액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족세액이 원인이 예를 들어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과세 표준 자체를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 자체를 낮은 세율로 적용을 했다라고 할 때는 10년까지도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예외적인 사유로서는 관세법 21조 2항에 FTA 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기관에게 진위 여부나 정확성 등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관세 부과의 부가 제척 기간에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1년간은 또 관세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날로서는 FTA 협정에 대한 그 검증 요청을 하고, 그 검증 요청에 대해서 상대국 세관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날, 또 FTA 협정, FTA 특례법에서 정한 회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먼저 도래하는 날 1년까지는 관세 부과 제척 기간 예외 기간으로서 관세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협정 관세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FTA 관세 특례법 제35조에서는 협정 관세의 적용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협정 관세를 적용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오른쪽에 8가지. 첫 번째가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또는 두 번째 서면 조사 미회신, 현지 조사 거부, 세 번째는 현지 조사에 대한 자료 접근 거부 또는 자료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실제 원산지와 상이하거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다섯 번째는 기간 내에 어떤 요청이 미회신된 경우, 실제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 여섯 번째는 사전 심사 서류가 허위 제출된 경우, 일곱 번째는 협정상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덟 번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관장이 협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협정 관세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 관세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왜 그 협정 관세를 적용을 제한을 하는지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를 과세전 통지라고 합니다. 또한 협정 관세가 적용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FTA 특례법 제36조에서는 가산세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즉 협정 관세가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40%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 또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 허위의 자료로 협정 관세를 적용받아서 배제당하는 그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서 부과합니다. 또한 여기에 그 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더하여 협정 관세 적용 제한을 할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수정 신고는 납세자가 먼저 부족세액이 있다라고 해서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하는 경우를 수정 신고라고 하는데 그러한 수정 신고 시에는 일정 가산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경감되는 내용으로는 원산지 조사 통지 전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의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관장이 협정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과세전 통지를 하고 과세를 한 이후의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로서는 사전 구제 제도와 크게는 사후 구제 제도로 나눕는데요. 사전에 과세전 적부 심사, 과세를 하기 전에 그 과세전 통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과세 납부를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또는 관세청장에게 불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과세전 적부 심사라고 하고 이는 사전 구제 제도에 됩니다. 다음은 납부를 한 이후, 이 사후라는 것은 납부를 한 이후 또는 고지를 한 이후에 사후구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행정심판과 사법심판으로 나눠지는데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렇게 행정심판, 행정청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 부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 행정소송이 되겠는데요.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판결로 3심 제도를 또 이용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구제 제도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FTA 원산지 검증, 원산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FTA 원산지 검증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을 FTA 원산지 검증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요건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특혜 적용받은 협정 관세의 협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 증빙 서류 발급기관, 최악 상대국 수출자, 생산자 등이 원산지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 검증의 방법은요, 수출 검증과 수입 검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각 FTA 협정별로 상이한 검증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검증 주체별로 보면 직접 검증을 하는 미주형, 간접 검증을 하는 유럽형, 그리고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을 함께 병행하는 혼합형, 아시아형이 있겠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방법별로 협정별로는 이렇게 직접 검증이 간접 검증인지 그리고 그 간접 검증인 경우에 회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협정별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FTA 관세 법령 포탈이라든지 FTA 포탈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검증이 된다 아니면 검증에 사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FTA 검증 실무에서 FTA 원산지 검증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급 주체의 적정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에서 이 발급 주체가 기관 발급인 경우에는 체약국 소재의 수출자가 발급한 건 아닌지, 또 자율 발급인 경우에는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또는 수출자가 수출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지금 지는 자인지, 그런 자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 그 다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통보서 등에 근거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유효기간 자체가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한 것이냐,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한 경과기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유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형식적인 조건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형식적인 요건으로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별 기재사항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또 항목별 기재 요령이란 것이 있는데 그 기재 요령에 맞게끔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포인트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거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간의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3국에서 중개인이 발행한 송품장, 3자 발행 송장인 경우에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FTA 시효상에는 중개인 정보가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3자 발행인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형식적 요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협정 관세 적용 대상 품목과 세율이 적정한지, 과연 그 시효상에 기재된 물품이 협정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인지 여부, 또한 양어 세율이 적정한지 여부, 또 수입 연도나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계절 관세 같은 경우에 그 특정 기간 안에 수입이 돼야지 양어 관세가 적용이 협정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인지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제3국산의 우회 수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후에 원상태 제출, 이런 것들은 불인정이 되고요. 협정 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협정 관세가 불인정됩니다. 다음은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완전 생산 여부, 세번 변경 기준에서 대략적인 경우에 이 부가가치 기준은 한 요 정도 포션을 협정별로 차지하고 있고, 계산법은 이제 부가가치 계산할 때 직접법과 공제법을 대부분 쓰는데 특정 FTA에서는 부가가치 계산할 때 공제법만 쓴다든지 MC법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협정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협정과 관련된 자료를 자료 보관 기간 동안 또 적정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 협정 관세율 자체가 적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관 주체별로 보관해야 되는 관련 자료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입자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입거래계약서, 수입물품 운송서류 등이 보관 대상이 되고요.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 원산지 통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신청 서류의 사본, 그 다음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통보서 사본, 수출물품 재료 생산 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FTA 특례법 제15조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협정 및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원산지 증빙 서류 등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수출자나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다만 최악 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3년간 그 보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서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TA 원산지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세관으로부터 통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 조사 대상으로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 상대국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원칙상으로 서면 조사가 우선이고 다음 필요한 경우에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면 조사나 현지 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관세법을 준용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실시가 되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FTA 수출 또는 수입, 그 다음에 FTA 활용, 검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시간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 연락처를 남길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